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의 지금 우리 아이들은 갈 곳이 두 곳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원과 게임방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정말 자극이 넘쳐나, 온갖 정보는 너무 넘쳐나고요. 그럴 때 저는 꼭 필요한 것이 좀.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조경 역사와 설계를 가르치고 있는 성종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흔히 우리나라에서 정원이라 그러면 개인적인 어떤 즐김의 장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럼 우리 일반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정원을 즐기란 말인가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우선 꿈꾸고 있다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원이 정말 뭔지를 좀 아시고 정원이 내 삶에 어떤 도움을 주실까를 좀 생각을 하셔서 정말 정원이라는 것이 내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하는데, 더 근사하게 하는데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좀 아시고 나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정원을 꿈을 꾸어야 되는가, 어떤 정원 생활을 하는 게 좋은가 하는 그런 꿈꾸기를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꿈꾸고 나서서는 각자에 맞는 방식을 좀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정원은 굳이 꽃이 아름다워야 되는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만나서 사람이 자연을 만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이 정원의 아주 중요한 효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안평대군은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세종께서는 이루지 못한 꿈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 당대까지만 해도 조선의 역대 왕들이 장자개성이라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종께서는 은근히 그런 어떤 그 형제들을 경계하고자 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후손공 이름을 비해당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비해라는 것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딴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만 잘 섬겨라, 그런 뜻입니다. 뭐겠습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형 문종을 잘 섬겨라 하는 그런 아버지의 당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정원이라는 것은 그 정치적인 장을 벗어나는 아주 유력한 그리고 매우 효과적인 장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안평의 정원 생활은 두 가지, 개인적인 성정, 그 다음에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어쩔 수 없이 또는 기꺼이 택했던 그런 정원 생활이 아니었을까, 그런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찰스는 우리에게 꽤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시기도 한데요. 제가 알기로 그분이 관여하는 재단만 해도 400여 개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400여 개 재단들은 한결같이 세컨 컬처 이런 류의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정원에 관해서는 어릴 적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저는 유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다시피 아버지 필립공께서는 대단히 점잖고 탁월한 인물이었지만 찰스는 아버지로부터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정치적으로 바빴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따뜻한 품을 마음에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찰스의 할머니 퀸마더라고 하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어머니께서 찰스를 굉장히 많이 거둬주셨는데 그 거둬주신 대표적인 장이 정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그 손자를 데리고 같이 정원일을 하면서 어린 찰스의 그런 마음을 좀 달래주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원의 마음을 이렇게 깊이 둔 까닭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모네의 대표적인 정원인 지베레니가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베레니에 있는 그 앞쪽에 있는 이 정원은 색채원이라고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색채의 조화롭게 구성 조합한 그런 정원입니다. 모네는 거기서 꽃의 색깔들을 연구하면서 그걸 그대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또는 그림에서 색채를 연구하면서 그에 맞는 꽃을 거기다가 배치하기도 하면서 하루 일과 중의 빛의 변화, 사시사철의 빛의 변화를 굉장히 많이 따졌습니다. 이것들이 정원에서 그대로 읽어내고 그걸 그림으로 그렸다, 이렇게 할 만큼 사실 정원이 없었으면 거의 탄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헤세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자면 헤세는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했던 분 같습니다. 당시는 전쟁과 나치의 강풍들로 아주 어수선하고 힘들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힘든 시대에 헤세는 끝까지 인간성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어떤 본질을 잃지 않으려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햇세가 말씀하신 그 정원을 영혼의 안식처라고 하는 것에서 저는 햇세가 정원에서 얼마만큼 정착의 어떤 그 의식을 느꼈는가 하는 걸 좀 맛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책에도 몇 번 소개했습니다만은 가엔호펜이나 몬타그몰라 같은 데서 햇세가 고백했던 내가 비로소 여기서 정주의식을 느꼈다 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그 햇세의 정원과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제가 뭐 깊은 교감, 해안 이런 걸 갖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대신에 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누구나 인정하시겠지만 대개양 선생님은 조선의 여러 학자들 중에서 단연 최고로 꼽히시는 그런 대학자였습니다. 그런 분께서 하신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두 가지 용어가 있었습니다. 긴수작과 한수작입니다. 긴수작은 지금 우리 한국인들이 아주 잘 아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분 되게 중요하게 강조하십니다. 그렇지만 대개 선생님은 긴 수작만 가지고는 온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한 수작의 중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한 수작이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좀 쉬는 것입니다. 즐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인들한테 좀 이런 부분이 많이 좀 필요한 게 아닐까. 좀 자기를 읽어내고 자기가 뭘 원하는지, 진정으로 뭘 원하는지, 뭘 바라는지, 뭘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가는 가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개 선생님은 그 한 수작을 주로 정원과 자연에서 취하셨습니다. 그 도산서당을 당시는 서울에 벼슬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집에 출입하던 스님에게 맡겨서 만들게 했는데 나중에 갔다 와서 보시면은 크게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3칸짜리 건물을 지어서 너무 크게 지었다고 했다고 합니다. 대개 선생님은 검소한 것을 강조했던 분입니다. 바로 당시 말씀하신 한 수작을 제대로 즐겨서 삶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참 재밌는 것은 태계 선생님이 평생 시를 수천 수를 지었다는 만큼 대단한 시인이신데 그 길을 걸으시면서 이렇게 묘사하셨어요. 내가 그림 속으로 들어가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참 멋진 묘사를 하셨죠. 그만큼 멋진 묘사를 하신 만큼 멋진 풍광을 아셨고 거기서 한껏 이 말씀하시는 한 수작을 즐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원이라는 것 자체를 그동안에는 우리 사회에서 정원에 관련 책들이 대체로 정원의 꽃을 소개하거나 식물의 아름다운 구성을 이야기하거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책의 서문에서도 제가 밝혔듯이 정원 그 자체보다는 정원이 사람의 삶을 어떤 영향을 줬을까 이런 데 저는 관심을 가지고 이 책을 썼던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하나 다른 거는 저는 항상 많은 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현장에 가서 그 현장 속에서 그 사람들의 채취 또는 보이지 않는 의도 이런 것들을 좀 읽으려고 애를 좀 썼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또 작은 하나 의도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 주변에 정원 박람회니 가든쇼 이런 것들이 많이 펼쳐지는 것은 대단히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은 다만 작은 아쉬움은 그런 정원들의 어떤 면모를 보면 대체로 우리 정원보다는 서구의 정원,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정원들에 많이 이렇게 좀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저 자신의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서양의 6분, 우리 한국의 역사 속의 인물 6분 이렇게 안배를 해서 구성하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제가 의도한 것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이 책의 제목은 명사들의 정원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분들이 정원을 어떻게 즐겼는가 그걸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까닭은 정원의 허용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살핌과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스탠포드 대학의 아주 유명한 사회학자가 가든을 케어의 장이라고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한 다른 연구에서도 그것들이 분명히 아주 확실하게 입증이 되는데요. 우리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에 텃밭을 오래 했던 아파트 주민들과 텃밭을 전혀 참여하지 않은 주민들 간의 이웃관계를 조사해보면 정말 놀랄 만큼 텃밭을 오래 했던 분들이 이웃관계가 정말 촘촘합니다. 이런 거죠. 평상시 아파트 지나다니면서 얼굴을 보면서 서로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이웃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가족 구성원들의 이름을 서로 알고 서로 부르고 하는 그런 관계의 이웃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여쭤보면
텃밭을 오래 했던 사람들일수록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텃밭이라고 하는 그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공간이 이웃 간의 관계를 정말 긴밀하게 만들어주고 친밀하게 해주는 아주 훌륭한 그런 촉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주목하는 정원의 효용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 꽃의 어떤 아름다움 거기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그 좀 전에 설명드린 이런 것들을, 그건 저는 사회적인 효용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사회적인 효용을 한껏 발휘할 수 있어야 저는 된다고 보고, 그것들이 잘 된다면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따뜻한 저는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의 기성층이라고 할 수 있는 한 50대, 60대, 70대 이상의 어떤 우리 한국인들은 이제는 좀 그 열심히 하는 거 좀 내려놓으시고, 뭐 굳이 정원이 아니어도 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정원이라는 걸 찾아서 자기만의 스타일, 자기가 좋아하는 뭐 꽃이든 뭐든 간에 정원을 하시면서, 가능하시면 그동안 하지 못했던 가까운 분들, 이웃들과 그 정원을 하시면서 좀 삶을 좀 더 좀 윤택하고 좀 따뜻하게 영위해 나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한테 굉장히 강력한 도전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 한국에서 정원 그러면 나는 정원할 땅이 없다, 나는 정원에 관심이 없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으십니다.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이 책을 쓰면서 제가 제 나름대로 확신을 얻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누구나 유전자적으로 자연에 대한 애호심이 있었습니다. 그 까닭은 한국의 자연은요 정말 금수강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자연만 해도 외견상은 우리 자연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다 아시다시피 쓰나미, 지진, 화산과 같은 어마어마한 재해가 상시적으로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일본 사회 일본인들에게는 자연이라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일본의 정원이 저렇게 길들여지고 아주 절제되고 아주 억제된 저는 태도를 취한 까닭을 일본의 저명한 철학자 스지 야스로라고 하는 분은 바깥 자연이 쌓았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자기 집 근처에 만드는 정원은 말 잘 들고 길들여진 자연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 대목을 그대로 뒤집으면 일본하고 차이는 우리는 그렇게 심각한 재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 대대로 우리 한국의 자연을 정말 말 그대로 감사하는 상찬의 대상, 늘 칭찬하고 감사하는, 찬미하는 그런 대상으로 간주해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저희 한국인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자연에 대한 정말 각별한 애호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지난 한 100여 년, 그러니까 일제시대 이후에 현재 이르기까지 우리가 너무 힘들게 살아오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좋은 성정을 저는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여유있게 된 상황에서 그동안에 했던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에서 좀 잠시 벗어나서 그동안 나를 챙기지 못했던 것을 좀 되돌아보면서 우리 각자가 또는 우리 한국이 전체가 가지고 있는, 저는 강한 유전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들만의 그런 좋은 가치관 같은 것들을 좀 되살려내서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멋있는 그런 어떤 본성, 타고난 기질, 이런 것들을 좀 한껏 발휘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의 지금 우리 아이들은 갈 곳이 두 곳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원과 게임방, 그 두 곳만 다니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저는 참 염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우리 주변 한번 보시죠. 우리 한국 사회는 정말 자극이 넘쳐나고 온갖 정보는 너무 넘쳐나고요. 그런 정보와 자극이 강한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기를 지키면서 자기 좋아하는 걸 찾아가면서 자기를 키워나갈 수 있을지 참 저는 심히 염려가 되는데요. 그럴 때 저는 꼭 필요한 것이 저는 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책에 소개를 했듯이 역대 인물들이 그렇게 정원을 한결같이 잘 설계했던 까닭 중에 많은 분들은 어릴 적에 정원 생활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고 꼭 하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미션을 저는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저 손자, 손녀들에게 정원이나 자연과의 교감을 좀 깊이해주고 싶은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런 감수성을 좀 잘 길러야 이 혼탁하고 힘들고 자극 많은 세상을 굳이 살아갈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이 어쩌면 우리 열심히 살고 얼마만큼 성취하신 우리 기성세대들의 좀 남은 우리 마지막 미션이 아닐까, 우리 한국인들의 미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